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행복 전도사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생활이 너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복지 담당 공무원이 연락을 해서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통장 입출금 내역이 이상하다는 것. 내가 받은 돈은 단지 친척이 도와준 돈인데요.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요?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당신 통장 복지부가 다 보고 있습니다. 수급 끊기는 입출금 탑5. 이걸 모르고 그냥 입금했다가는 몇 년간 받은 수급비를 한꺼번에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일부 진짜 다 들여다본다. 복지부의 수급자 통장 모니터링 실태. 통장은 왜 문제되는 걸까?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김정혜 씨는 68세로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따로 재산도 없고 자식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여서 그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말 갑자기 구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최근 통장에 반복적으로 5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있던데 이게 어떤 소득인지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정 씨는 깜짝 놀랍니다. 그건 동네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도와주는 후원금인데요. 그게 왜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설명은 단호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돈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수급 중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부는 각 수급자의 계좌를 사전동의 하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수급자 소득 및 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이 도입돼 은행카드 건보국세청 등 20개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과거처럼 몰래 돈 좀 받으면 모르겠지 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후원금, 용돈, 계좌이체 모두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2부 그냥 입금했는데 수급 끊기는 입출금 탑5.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수급 중단이나 환수 조치를 당한 입출금 유형 5가지를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각 사례는 실명은 가명 처리했으며 변호사사 회복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구성했습니다. 탑 하나.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친인척 용돈. 전문가 인터뷰입니다. 김상우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기적 용돈 수령 자체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단발적인 금전 거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기성이 인정되면 수급비 조정이나 중단이 가능합니다. 사례 박영자 씨는 아들이 월세도 못 낸다기에 매달 30만 원씩 넣어줬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 돈을 정기적 소득으로 봤다며 수급 자격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받은 생계급여 1년치도 환수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반복 여부입니다. 매달 한 번씩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면 액수가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탑2. 제3자의 계좌 대리 사용. 전문가 자문입니다. 사회복지사 이정은 씨는 아들의 급여가 수급자의 계좌로 들어오거나 반대로 수급자의 통장을 자녀가 사업자금 이체용으로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례 이재성 씨는 아버지 명의로 수급 신청을 했고 아버지의 통장을 사업 자금으로 이용해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입출금을 반복했습니다. 구청 조사관이 통장을 들여다보고는 즉시 수급 중단 조치를 했고 부정수급으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이 경우 위장수급 또는 통장 대여로 간주되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탑3. 현금으로 받았다고 안심? 현금 입금도 추적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최근 수급자의 통장에 고액 현금 입금이 빈번해질 경우 FIU에 자동 보고됩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금은 자동으로 의심거래로 분류됩니다. 사례 정성민 씨는 한 친구가 급해서 빌린 돈을 현금으로 돌려줬는데 그냥 내 통장에 넣었어요. 그게 왜 문제인지 몰랐죠. 구청에서 전화와서 현금 출처 해명하래요. 말 안 되면 수급 자격 취소한대요. 현금 입금은 무조건 위험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기준을 초과하는 현금은 출처 소명 없이는 은닉재산이나 사업수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탑넷,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 송금.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함정입니다. 전문가 분석입니다. 정은지 변호사는 카카오페이나 토스와 같은 간편 송금 플랫폼은 현금 흐름 추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최근 복지부와 국세청은 간편송금 이력도 통합 조회하고 있습니다. 사례 이문희 씨는 딸이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토스로 100만 원 보내줬어요. 며칠 뒤 복지과에서 연락 와서 지출 내역 확인하자고 하더라고요. 토스도 조회되는 줄은 몰랐어요. 간편송금도 입출금 내역에 포함됩니다. 기초수급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이 증빙 가능한 용도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탑5. 내 돈이라고 생각한 보험금, 환급금 입금. 사회복지정책연구소 김성한 박사 인터뷰입니다. 많은 수급자분들이 보험해약 환급금 소송, 배상금, 장례비 정산금 등은 소득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금액과 사유에 따라 자격 박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최문자 씨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장례비 정산금 12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건 일시적 재산 증식으로 간주됩니다. 해명 자료 없으면 지급 정지입니다. 일시적 비정기적인 수입이라 하더라도 복지부 기준을 넘어서는 입금은 철저히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보험해약금, 퇴직금, 손해배상금 등은 대부분 소득 또는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3부. 수급 끊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모든 입출금 내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기록하세요. 금전거래는 가급적 피하고 불가피하면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정기적 입금은 기부용돈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모든 송금은 최소한 문자, 메모, 증빙 자료를 남기세요. 재산이 생기면 바로 복지과에 신고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하세요. 박지영 사회복지사는 복지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만큼 철저한 관리가 따릅니다. 오히려 이런 원칙을 잘 지켜야 오랫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당신 통장 복지부가 진짜 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감시가 아니라 관리와 신뢰의 장치입니다. 내가 받은 수급비가 부당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입출금 꼭 기억해두세요.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분이 통장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